안녕하세요, 납브리더입니다. 이곳은 평화로운 칼 납자루 어항인데요. 칼 납자루는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서 화려한 편에 속합니다. 커다란 지느러미에 있는 주황색 무늬가 아름다운데요. 어항에서 적응도 잘하고 튼튼한 편이라 관상어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 납자루 몸에 여드름 같은 게 나 있습니다. 클리노스토미움이라는 기생충으로 잉어과와 그에 속하는 납자루 악과에게 주로 기생합니다. 지금까지 이 기생충의 면역인 물고기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파충류와 조류의 입에서도 발견된다고 합니다. 숫자가 늘어나면 물고기는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칼 납자루를 괴롭히는 클리노스토미움과의 전쟁을 선포하려 합니다. 칼 납자루 환자들은 연가시를 키우는 수조에 입원시키려고 합니다. 작은 어항에 물이 잘 잡혀있는 곳이거든요. 클리노스토미움은 내부 기생충으로 물고기의 조직 내에 침입해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욕, 약욕 같은 게 잘 통하지가 않아요. 프란지칸테를 경구 투여하면 몸 밖으로 빠져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생충이 몸에서 한 번에 빠져나오기 때문에 물고기는 큰 데미지를 받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가장 확률 높은 치료법은 외과 수술입니다. 먼저 종이 타월을 깔고 물을 자박자박 적셔줍니다. 수술 중 물고기 몸이 마르지 않게 하려고요. 바늘이 얇은 1mm 주사기로 집도할 예정입니다. 기생충을 잡아 뽑을 이시국 핀셋입니다. 끝이 뾰족한 것이 좋아요. 마데인 차이나. 메스. 증상이 덜한 경증 환자부터 집도하겠습니다. 물 밖에서 호흡이 불가능합니다. 신속함이 생명이에요. 눈을 가려서 저와 눈이 마주치지 않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사기 바늘로 기생충이 있는 곳을 뚫어줍니다. 생각보다 깊이 위치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반대쪽 손으로 기생충을 구멍이 난 쪽으로 밀어 올립니다. 기생충이 보이면 핀셋으로 잡아냅니다. 얼마나 들러붙어 있었으면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턱 밑에도 한 마리 있고요. 등에도 한 마리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수술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물속으로 다시 돌려보내주겠습니다. 이 녀석은 잠시 후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번엔 중증 환자를 집도해 보겠습니다. 얼핏 봐도 4군데가 넘는데요. 반대쪽은 더 심각합니다. 돌출되어 있는 곳부터 바로 제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표피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서 구멍만 뚫어도 쏟아져 나옵니다. 아직 물 밖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한 군데 더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기생충이 깊이 위치하고 있어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편을 살펴볼게요. 꼬리 지느러미 쪽 눈에 띄는 곳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조금 깊이 박혀 있는 경우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어야 합니다. 핀셋으로 짜내면서 건져 올려 볼게요. 물고기가 얼마나 간지러웠을까요? 두 번째가 좀 어려웠습니다. 서둘러 물속으로 돌려보내줍니다. 물고기들은 저농도의 약욕을 시켜줍니다. 스트레스와 외상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몸에 이물질이 많이 붙은 것은 점액질이 많이 분비돼서 그래요. 약 5분간 식혀주고 다시 입원실로 보내겠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살펴볼 시간인데요. 클리노스토뮴. 연가시 못지않게 생활사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기생충에 감염된 물고기가 새에게 잡아먹힙니다. 기생충은 새의 몸속에서 최종 단계로 성숙하며 산란을 합니다. 알은 배설물과 함께 배출되며 물로 떨어지게 되면 흡충으로 부화하여 달팽이류에 기생합니다. 달팽이에서 다음 성장 단계로 충분히 자란 후 자유생활을 하며 물고기의 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먼저 일반적인 약품으로 이 클리노스토뮴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고농도의 약을 직방으로 맞아도 쉽게 죽지 않습니다. 아니, 안 죽어요. 게다가 물고기 내부에 있기 때문에 실제 물을 통해 처방하는 약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는 소금을 뿌려보겠습니다. 소금욕을 아무리 진하게 시켜도 이렇게 고농도는 불가능할 것인데요. 움직임이 좀 느려지긴 합니다. 일반적으로 하시는 0.5%의 소금욕은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도 바로 죽지 않는 정말 끈질긴 기생충입니다. 현미경으로 보고 있자니 기생충도 좀 불쌍해서 빨리 보내주겠습니다. 그래서 99% 에탄올을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반응은 바로 왔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란색 무언가가 몸에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에탄올을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이 녀석은 빨판이 입 위치에 하나, 복부에 하나, 총 2개 있습니다. 노란색 물질은 난소인데요. 복 끝판을 통해 난소를 내뿜고 있는 것입니다. 클리노스토뮴은 이생 흡충류의 한 종류인데요. 우연적으로 새와 양서류에게 기생하듯 사람에게도 기생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도 실제 감염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는데요. 기수역의 물고기를 회로 섭취하여 감염된 사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달팽이를 거쳐야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의 몸속에서 숫자가 늘어나거나 심각한 데미지는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24시간 후 물고기의 상태입니다. 기생충 제거 후에 몸에 검게 멍이 들었었는데요. 하루 만에 채색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먹이를 주면 반응도 아주 활발해요. 이런 식으로 회복하면서 크리티컬한 위치이거나 제거가 용이한 기생충만 떼어줄 생각입니다. 깊은 곳에 위치하면 수술 데미지가 너무 크고 중요한 위치가 아니면 생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큰 나비들은 한 달 정도 회복한 후 경과를 보며 추가 제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고기에게 기생하는 클리노스토뮴 제거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